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기하이고요. 천재교육 교과서입니다. 저는 염두가 함께 공부하는 현희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공간동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개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사형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사형 역시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요. 실제도 이제 평가원이나 모의평가 기출 보시면 좀 어렵게 이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공간동 파트 자체가 학생들이 워낙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고난도 문제가 꽤 왕왕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개념들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정사형 같은 경우에 개념을 좀 잘못 숙지하고 계셔가지고요. 이제 문제를 푸셨을 때 그 개념만 딱 고착화시켜가지고 보셔가지고 문제 좀 많이 틀리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형의 정의들 그리고 식들을 확실하게 좀 그 의미까지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조금 접근을 해주셔야 여기서 틀리는 문제 없이 잘 푸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교과서 125쪽 내용이고요. 정사형 정의 그리고 정사형 길이부터 한번 개념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정사형의 길이 먼저 설명하기 전에요. 정사형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머리 위에 뭐가 있죠? 그쵸, 태양이죠. 태양. 이제 해가 있는데 그 해가 우리 짐에 닿게 되면 뭐가 생기나요? 그림자죠. 그림자가 생겨요. 그쵸?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림자를 내린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해 같은 경우는요, 매번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각도가 매우 달라지죠. 그쵸? 그런데 정사형 같은 경우에는요, 평면의 수직이 되도록 정사형 내린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학을 다루는 정사형 프로젝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게 바로 이제 개념이 되는 건데요. 한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요, 제가 점을요 한번 여기 저 점을 뭐라 그럴까, 피나는 점을 한번 제가 이 평면 알파의 정사형을 한번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쵸. 요 같은 경우에 정상을 시켜주게 되면 그냥 그대로 점으로 가겠죠. 그쵸. 점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뭐 P 프라임 줄게요. 그쵸. 자, 그럼 직선을요 정사형을 시키면 뭐가 될까요? 생각해볼까요? 직선을 정사형을 시킨대요. 요 일단 AB라고 예시로 볼게요. 자, 정사형 정의가 뭐라고요? 평면에 수직이 돼도 그림자 내리는 거라고요. 그쵸? 약간 손전등을 평면에 수직이 돼도 내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여기 점 A를 한번 정사형을 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쵸? 여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결국 요 점 A가 되겠죠. 여기 A 프라임 줄게요. 그쵸? 그리고 B도 한번 이어볼까요? 이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결국 요 점이 될 겁니다. 요 점이 되겠죠. 여기 점이 될 거예요. 좀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 B 프라임을 뒀을 때 결국 직선에는 정사형이 뭐가 되는 건가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 직선이 되겠네요. 그쵸. 좋아요. 그렇게 결국 여기가 수직이 되고 여기 수직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직선을 항상 정사형하면 직선이 되나요? 질문하실 것 같아요. 맞을까요? 직선을 항상 정사형하면 직선이 된다? 맞을까요? 자,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평면하고 직선의 수직을 보시면 수직이 아니죠. 그쵸? 거기에 대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요, 이런 경우 직선과 딱 평면이 수직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림자 내었어요. 그럼 정사형을 쭉 내었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그쵸, 얘는 한 점이죠. 그쵸. 그래서 직선을 정사형하면 직선이다라는 거 아닙니다. 왜냐?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쵸. 이 경우에는 항상 정사형 내었을 경우에는 한 점이 되니까 직선은 항상 정사형하면 직선이다? 아닌 거예요. 점도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거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정사형 길이 같이 한번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일단은요, 제가 이 그림 두 가지를 한번 들고 왔는데요. 이 그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한번, 지금 보신 우리가 일단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번에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의 좀 해드려 보려고 해요. 자, 여기 지금 일단 직선 L이 있습니다. 지금 L이 있는데요. 지금 L하고 평면 알파는 지금 수직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정의가 뭐였죠? 정사형 정의가 평면의 수직이 돼도 그림자 내리는 거였어요. 그쵸? 맞나요? 그럼 볼게요. 여기 L 위에 내가 사무점을 들고 와 볼게요. 그럼 제가 이 점을 한번 쭉 정상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는 평면 알파로 제가 정상을 쭉 시키게 되면 뭐 이 정도 점으로 가겠죠. 그쵸? 제가 이 점을 한번 이 점을 뭐 A라고 두고 주세요. 여기 A 프라임을 두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요 점을 제가 요 점을 5라고 줄게요. 요 점을. 그러면 지금 보시면 5하고 A도 한 선으로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그쵸? 맞나요? 요 점은. 한 선으로 이렇게 그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 결국 제가 정사형과 직선에서 제가 요 직선을 여기 직선을요. 제가 이렇게 L'을 두게 되면요. 결국 직선과 평면이 이룬 각은 뭐가 될까요? 그쵸. 여기 L'하고 L이 이룬 각이죠. 즉, 이 각도가 뭐가 되면 결국 직선과 평면이 이룬 각이 되는 거예요. 즉, 이 각은 뭐다? 이 각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면서 동시에 뭐가 된다? L과 L'이 이루는 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었죠? 그럼 만약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L하고요. 알파가 평행해요. 그러면 이때 L과 알파가 이루는 각도 몇 도 될까요? 이루는 각도는 아까 뭐였죠? 다시 정리할게요. 직선과 평면의 각은 뭐였다? 결국 정상을 시켰을 때 L하고 정상을 시킨 그 직선이 이루는 각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럼 볼게요. L이 딱 여기 있어요. 평면은 평행해요. 그럼 정상을 내리면 똑같이 뭐가 되나요? 마찬가지로 L'은 여기 되죠. 뭐라고요? 각도 몇 도인가요?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0도죠. 그쵸? 즉 L하고 알파, 즉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면요. 그 각도는 몇 도가 된다? 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L하고 알파가 수직이요. 그 다음에 각도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되셨죠? 자, 이제 갑자기 궁금한 거 뭐냐면 이제 과연 그러면 이 정사형 길이하고 이 각도의 관계가 뭐가 될까 생각을 해보고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밑에 그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A, B라는 직선이 있어요. 선분이 있는데 그 선분을 한번 제가 평면 알파에다가 정사형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내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A가 되겠죠. 여기가 정사형 쭉 내려주게 되면 여기가 A 프라임 되는 것이고요. 요 점이. 그리고 B 프라임 같은 경우 정사형 쭉 내려주시게 되면 뭐 요 정도 되겠죠. 그쵸? 여기가 B 프라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지금 선분을 한번 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선분을 한번 좀 연장해 보겠습니다. 즉, 이렇게 연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장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한번 선분을 좀 연장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겠죠, 각도도. 그리고 제가 요 각을 한번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세타라고 둘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냐면 그쵸, 삼각비 이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사형 정의가 뭐였었냐면요. 다시 말하자면 평면의 수직이 되도록 그림자를 내리는 거였어요. 그쵸, 맞나요? 자, 그럼 다시 보시면 결국 지금 보시면 점 A의 정사형이 뭐냐면 A 프라임이기 때문에 결국 요 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평면하고 수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찬 여기서도 수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럼 저희가 요 점을 제가 한번 점 5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냐면 보시면 결국 선분 OA하고 선분 OA 프라임 관계가 생기죠. 어떤 관계 생기죠? 그쵸, 어디? 여기 보면 되죠. 삼각형 OA 그리고 A 프라임을 보시게 되면요.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비를 정의할 수 있다고요. 그쵸?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OA분의 쓸게요. OA분의 결국 선분 OA 프라임 길이가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아, 그러면 결국 OA 프라임은 O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되셨죠? 마찬가지로 볼게요. 이번에 큰 삼각형 여기 볼게요. OB로 볼게요. OB B 프라임을 보겠습니다. 요거 삼각형 볼게요. 마찬가지로 보기에는 여기서 직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냐면 결국 OB하고 OB 프라임 관계를 구할 수 있다. 즉 선분 OB 길이분의 선분 OB 프라임의 길이가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OB 프라임의 길이는 뭐가 된다? 선분 OB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 관계를 가지고 한번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할 수 있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요 새로운 편, 즉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변이죠. 여기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A 프라임 B 프라임 길이. 그럼 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프라임 B 프라임 길이 뭐가 되는 거냐면 전체 OB 프라임에서 뭐 빼면 되는 건가요? OA 프라임 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위의 공식은 뭐가 알 수 있었다? OB 프라임은 OB 코사인 세타였고 OA 프라임은 OA 코사인 세타였다고요. 그쵸? 그럼 정리해보면 얘는 OB-OA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OB-OA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얘는 선분 A, B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정리하자면 이 공식인 거죠. 요거요. 즉 내가 평면 알파에다가 정사형을 내었을 때 뭐라고 선택한다? 정사형의 길이는 뭐가 된다? 원래 있던 길이에서 뭘 곱한 거?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 그때 세타는 뭐가 된다? 그때 세타는 여기 크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였죠. 즉 여기 세타가 뭐가 볼 수 있는 거냐면요. 선분 A, B와 어떤 거 그쵸?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저는 어떻게 이제 외우기 시키냐면요. 얘가 지금 정상시킨 후죠. 그쵸? 그래가지고 정상시킨 거 나서 그래서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신구코라고 얘기 됩니다. 신구코. 아시겠죠? 신구코라는 거. 그래서 예전 거에다가 코사인 걸 곱하면 뭐가 된다? 새로운 정사형 나오게 된다는 것까지 조금 보셔가지고 길이 공식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길이 한번 살펴봤고 이번 넓이 같이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넓이도 어떻게 보면 관점이 비슷한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지금 평면 두 개를 한번 들고 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첫 번째 평면 위에 있는 평면 베타 두고요. 아래쪽에 있는 평면 제가 알파라고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제가 삼각형 여기를 A, B, C라고 둘 것이고요. 일단 가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기는 변 BC 있죠. 여기 변 BC 하고요. 제가 평면 알파가 일단 평행하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궁금한 거는 결국 정상을 시켰을 때 넓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일단은 첫 번째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점 A에서 한번 선분 BC 한번 수선해봐 내려보려고 합니다. 내려볼게요. 다시 그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손해만을 내어볼게요. 직각이 되는 것이고요. 이 점을 제가 H라고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쨌든 간에 뭔가 평면과 평면 이런 각이다 보니까 최대한 뭐 이면각을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생각해 볼게요. 평면 제가 베타에서 A로 알파로 제가 한번 정사형을 한번 내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삼각형 ABC는요, 평면 알파로 제가 정상을 시키게 되면, 정상 정의가 뭐였죠? 평면의 수직이 되도록 그림자를 내리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결국 점 B를 제가 쭉 정상시켰어요. 그럼 여기 당연히 요 밑에 점으로 가겠죠. 자, 요 점을 제가 그래서 B 프라임 한번 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C를 쭉 정상을 시키고요. 그리고 여기는 A를 쭉 정상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다시 그릴게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요 점을 여기 A 프라임을 둘 것이고요. 요 점을 제가 C 프라임 두고 여기는 점을 제가 A2 프라임을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일단은 정사형의 정의에서 요 A2 프라임 같은 경우 여기가 평면 수직입니다. 그래서 정사형 정의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 써봅시다. 일단은 결국 A2 프라임하고 평면 베타 수직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죠? 그쵸? 지금 보시면 가정에 의해서 AH하고 선분 AH하고 선분 BC가 수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 뭐 쓸 수 있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몇 번째 거? 두 번째 거에 의해서 즉 요거를 결국 삼수선 정리 몇 번째 거? 두 번째 거에서 뭐 알 수 있게 되는 거냐면 그쵸? A2'H 결국 여기하고 또 뭐가 BC가 수직이 된 거죠. 따라서 A2'H 다 쓸게요. A2'H하고 뭐가 선분 BC가 수직인 것을 꺼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평면과 평면 이런 각이 뭐였죠? 결국 이면각을 정의하는 거였었는데
이면각의 변에다가 각 평면에서 수선이발을 그어가지고 그 수선이 그었을 때 그 변과 변이 있는 각이었어요. 그쵸? 그럼 보세요. 결국 선분 BC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면각 변인 거예요. 그거 보세요. 수선이발 그었어요. 수선이발 그었어요. 그럼 그때 뭐 어떤 거? 요 각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면각이 크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인 거예요. 따라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각도 AHA2편이 뭐가 된다?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세타가 뭔데? 평면 알파하고 삼각형 ABC가 이루는 각이 크기라고요. 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끝났죠? 왜?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이제. 볼게요. 내가 궁금한 거 뭐냐면 내가 궁금한 거는 삼각형 ABC하고 A2'BC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자, 어차피 지금 보시면 삼각형 A', B', C' 넓이나 뭐가 똑같은 거냐면 삼각형 A2', BC 넓이하고 같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선분 BC 되는 것이고요. 높이 선분 A2'H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A2'H가 뭐예요? 그쵸? 여기서 보면 되는 거죠. 어디서 보면 되는 거냐면 제가 좀 선분을 좀 굵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요. A, H, A2'. 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거 삼각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쵸? 즉 여기서 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A2'H는 뭐가 되는 거냐면 A2'H는 그쵸? AH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쵸? 즉 정리해주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선분 AH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었죠? 그런데 또 이 부분이 뭐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코의 높이죠. 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삼각형 A, B, C 곱하기 코사인 세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마찬가지 넓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정상을 시켰어.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정상을 시켰을 넓이는 뭐가 된다? 예전 거에다 뭘 곱하자? 코사인을 곱하자는 거. 세타는 뭐가 된다? 평면과 삼각형이 있는 각의 넓이다. 도형이 있는 넓이가 된다. 넓이가 아니죠. 각의 크기 하는 것까지. 결국 마찬가지죠. 구코심 된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이걸 제가 S'을 두고요. 제가 이걸 S가 두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신이라는 것까지 조금 보셔가지고 정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가정을 제가 선분교 BC, 요 BC하고 지금 알파가 평행할 때 가정했었는데요. 사실 BC가 알파하고 평행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뭐 성립하는 내용이라는 것까지 조금 보셔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길이 넓이를 살펴봤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사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 아니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면각과 연관점 지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일단 문제 더하기 전에요. 제가 한번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이면각 내용하고 연결 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저번 시간에 예제 문제 하나 풀어드리면서 정사면체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나올 거라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문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예제 2번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사실 이걸 이면각 통해서 봐가지고 결국 코사인값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풀었었는데요. 이번에 이걸 한번 제가 정사형 관점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요. 결국 뭐냐면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건데요. 결국 이 문제 어떻게 바꾸신다면 결국 두 면인 거니까 제가 면을 하나 잡아볼게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삼각형 ABC면, 즉 평면 ABC하고요. 그 평면 BC를 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저번에 했던 어떻게 썼었냐면 이렇게 했었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했냐면 결국 ABC, BC이기 때문에 일단 이면각의 변 어디였었냐면 여기 선분 BC였어요. 그렇죠? 선분 BC가 이면각의 변이 되는 거였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점 A에서 BC의 수선이발을 내리고 여기 수선이발을 내어주고 마찬가지로 D에서 BC도 여기 수선이발을 내어줄 수 있다. 그랬을 때 점 A에서 우리가 수선이발을 내리게 되면 네, 여기서 수선이발을 쭉 내어주게 되면 결국 선분
여기 제가 점 H가 둘게요. HD 위에 생기게 된다는 것까지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요 점을 제가 뭐가 둘까요? 5라고 둘게요. 그러면 결국 이 5가 뭐였죠? 정삼각형의 외심이자 뭐였어요? 결국 무게중심이었죠. 그쵸? 자, 그거 한번 이용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본 게 저번 시간 내용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정사형 한번 보고 싶고요. 정사형.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옆면, 삼각형 평면 ABC를 제가 평면 BCD 위로 한번 정사형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그렇게 보게 되면 여기 옆면이죠. 옆면 ABC를요. 밑면으로 정사형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볼게요. 평면 ABC를 밑면 BCD도 정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쵸? BCD의 수직이 되도록 그림자 내는 거라고요. 그럼 그때 정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되겠죠? OBC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여기가 정사형의 결과가 되는 거라고요. 되셨죠? 그러면 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넓이 관계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코사인 세타고 구한 거기 때문에. 뭐였죠? 9코신. 결국 9, 삼각형 ABC하고 어떤 거? 코사인 세타 곱하면 9, 코.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 OBC 넓이라고요. 결국 넓이 두 개만 구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 자동으로 구해지게 된다는 뜻인 거죠. 되셨죠? 자, 같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사실 삼각형 ABC 넓이가 이미 끝났죠. 왜?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 공식 쓰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4분의 루트 3 곱하기 3변기 제곱 4가 돼서 얼마? 루트 3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쵸? 삼각형 OBC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밑면 볼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그릴까요? 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지금 DBC가 되는 것이고요. 자, 말씀드렸죠. O가 뭐라고요? 외심이자 무게중심이라고요. 그쵸? 그러면 보시면 여기가 결국 이렇게 다 교점이 되면 요 점이 결국 O가 되는 건데 여기 뭐가 무게중심이거든요. 무게중심 성질이 뭐였죠? 일단 중선은 2대1 내분하는 것도 맞고요. 또 뭐가 있었죠? 그쵸? 이넓이나 그리고 이 넓이나 그리고 요 넓이나 다 같은 거였어요. 즉 넓이를 6등분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5가 여기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넓이 어느 부분이요? 요 부분이거든요. OBC?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삼각형 DBC에서 3분의 1 가져가는 거죠. 근데 DBC가 얼마예요? 루트 3인 거야.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끝났죠. 따라서 결국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된다? 루트 3 곱하기 3분의 1이어가지고 약분해 주시면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3분의 1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사형 관점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면각도의 관점을 보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중단한 문제에서도 요도한 문제 비슷한 문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풀 때 다시 한번 제가 두 가지 방법 모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좀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뭐 구하는 문제냐면 첫 번째, 선분 BE의 평면 EFGH 정사형이네요. 어떻게 하자? EFGH 수직되도록 요게 수직되도록 결국 그림자를 비추면 되겠죠. 자, 지금 BE가 어디냐면요. BE가 결국 여기거든요. 얘를요, 평면 아래, 밑면은 정상시킨대요. 뭐가 될까요? 그쵸. 결국 B를 쭉 이동시켜주게 되면 F죠. 따라서 뭐가 된다? EF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선분 EF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선분 DE의 EFGH 정사형이래요. 한번 해볼까요? 지워볼게요. 이번에 선분 DE예요. DE. 그러면 선분 DE는 여기예요. 자, 이거를 밑면 정상을 시킨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점 D를 밑면으로 내면 되겠죠. 내리면 어떻게 된다? 점 H가 되겠죠? 따라서 뭐가 된다? 선분 EH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세 번째, 삼각형 BDE의 EFGH 정사형이래요. 그럼 볼까요? 삼각형 BD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BD.
그러면 어떻게 하자? 각각 선분을 정사형시키면 되겠죠. 그쵸? 근데 아까 봤어 이미. 선분 B2를 정사형시키면 1번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선분 EF가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2번에서 보게 되면 선분 D 정사형시키면 선분 EH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삼각형 뭐가 될까요? EHF가 되겠죠. 그쵸? 따라 정답은 삼각형 EFH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정사형 내용은요,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 알파 AB의 평면 알파의 정사형을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을 하고요. 직선 AB와 평면 알파 이루는 각을 세타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나있습니다. 자, 뭐였다? 9, 코, 신. 결국 얘가 9가 된 거죠. 얘가 9가 되는 거고 얘가 신 되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6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얼마다? 3 루트 3이기 때문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 2분의 루트 3인 것이고요. 그래서 얘가 그럼 얼마? 세타는 몇 도? 그쵸? 30도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9, 코, 신. 결국 선분 A, B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했더니 뭐가 된다?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 길이가 되는 거라고요.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A, B 길이 몰라요. 그쵸? 그리고 거기다 모르고 코사인 세타, 코사인 45도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얼마다? 8 되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정리하자면 결국 AB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8인 것이니까요. 따라서 정답 얼마다 선분의 AB 길이는 8루트 2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뭐만 기억하자? 9, 코, 신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두 평면 이동 가격이 60도가 되는 것이고요. 도형 F의 평면 알파 위로 정상을 F 프라임을 할 때 넓이가 158일 때 F 넓이 구하는 거다. 결국 뭐다? 9, 코, 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같이 일단 가보시면요. 평면의 가격이 60도돼요. 그쵸? 그럼 보게 되면 결국 여기 다시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수세만 내어주고요. 여기서 수세만 내었을 때 결국 요 각 크기가 몇 도가 된다? 6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9 그리고 코 해주게 됐을 때 신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식 정리해보시면 F 곱하기 2분의 1이 얼마다? F 프라임 158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F는 얼마다? 158 곱하기 2가 돼가지고요. 정답은 316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결국 정팔각구을 모은 텐트 옆넓이 8루트 3이 되는 것이고요. 밑넓이가 4루트 3일 때요. 한 옆면과 밑면이 있는 각의 크기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아마 이거를 조금 빨리 보셔가지고 답을 바로 구하신 분들 계실 거고요. 조금 도와서 푸신 분도 계실 겁니다. 두 가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보시죠. 지금 옆넓이가 8, 3이고요.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정팔각불이요. 얘는 밑면이 뭐냐면 팔각형이에요. 팔각형. 그러면 옆면은요. 결국 합동이 삼각형 몇 개 있는 거예요? 총 8개, 8개. 그쵸? 그러면 이 하나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전체가 지금 8루트 3인 거니까 하나의 넓이는 8분을 곱해주게 되면 하나의 넓이는 결국 그쵸 얘가 루트 3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결국 이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하자 결국 그쵸 얘는 우리가 결국 정사형을 구해야 돼요. 정사형 그쵸. 자, 정사형을 보게 되면 결국 제가 이 꼭지점에서 제가 요 점을 A라고 두고요, 요 점을 B, 요 점을 C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제가 밑면으로 한번 정상을 내려보려고 해요. 내었어요. 그러면 어떤 성질이 생길까요? 자, 예를 들어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육각형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국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즉 대각선의 교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쵸? 여기 정상을 딱 그 A의 정상 요 되겠죠. 요 점이 되겠죠. 맞아요? 결국 이 성질이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넓이를 뭐 해주는 거예요? 다 똑같이 6등분 해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결국 이 A를 정상시켰어요. 이 점이 있으면 결국 이 점을 밑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8등분 해주게 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 B하고 C 연결시켜 볼게요. 연결시키고 요 점을 제가 5라고 뒀을 때 결국 삼각형 A, B, C의 밑면의 정사형은 뭐가 되는 거냐면 삼각형 OBC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9코 이용해야겠죠? 따라서 결국 삼각형 ABC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삼각형 OBC가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정리해 볼게요. 결국 여기가 8 루트 3 곱하기 8분의 1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삼각형 OBC는 8분의 1 곱하기 4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정리해주게 되면 결국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3이게 됐죠? 부서지게 되면서 코사인 세타 2분의 1 되는 것이고 따라서 세타가 얼마다? 몇 도? 그쵸? 세타가 60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었죠? 뭐 이렇게도 풀 수가 있고요. 아니면 좀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결국 밑면 하나를 정상화시켰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각도를 세타로 두게 되면요. 정상화시키면 요 넓이 나오거든요. 여기. 그쵸? 그러면 각 면을 한번 정상을 시켜볼게요. 결국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정상화시킬 수, 여기 보시면 이번 요면 이 면 정상화시키면 요 밑면 나오게 되겠죠. 요 밑면이 결국 각 면을 다 정상화시키면요. 결국 요 밑면을 다 합치겠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주게 되면 즉 각 옆면들을 정상화시켰을 때 결국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합쳐서 다 뭐가 나온다? 밑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한 면을 이용해서 볼 상관없지만요. 어떻게 볼 수도 있다. 그쵸? 아예 면 자체로 봐가지고 그냥 8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4루트 3을 보셔도 무방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법 여러 가지 하는 거 뭐 두 개 어떻게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4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저는 소단원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2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그와 같은 삼각기둥에 대해서 새 학생이 설명한 것이다. 옳기만 학생이 찾고요. 잘못만한 것은 바르게 고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영이부터 보겠습니다. 선분 A의 평면 DF 위도의 정사형은 선분 D가 된다. 자, 어디라고요? 지금 보시면 평면 DF 위도의 정사형이래요. 그쵸? 자, 그럼 볼게요. 결국 평면 DF인지 어디냐면 삼각기둥의 밑면이에요. 그쵸? 결국 밑면의 수직의 태도도 그림자를 내어주는 거라고요. 그쵸? 자, 그럼 보게 되면 지금 선분 A가 어디냐면 여기 대각선이 부분이거든요. 다시 그럴게요. 여기요. 여기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 이거를요. 밑면에 수직이 돼도 정상을 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2는 그냥 그대로 2일 수밖에 없고요. A가 어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쭉 내어주게 되면 그쵸? 점 D겠죠, D.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선분 D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영이는 맞게 설명한 거죠. 그쵸? 네. 자, 민지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 AF의 평면 DF의 정사형은 선분 AD 나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선분 AF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마찬가지로 지금 평면 DF 위도의 정사형을 구하고 있어요. 그게 선분 AD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고치려면 뭐 두 가지 방식으로 고칠 수 있는데요. 일단 네, 평면 DF 정상을 시키려고 하면요. 마찬가지로 점 F는 고정이에요. 그쵸? 고정이고 어디가 A가 쭉 내려가가지고 어디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D로 바뀌어요. D로. 그래서 얘는 선분 DF가 되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AD가 아니라 AF로 고치셔야 되는 것이고요. 혹은 AD를 그대로 두고 싶으시면요. 평면 DF가 아니라 어디로? 그쵸? 밑면에 해당되는 이제 사각형 평면 A, B, D, E 이도의 정사형을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둘 중 하나만 고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지는 틀린 설명한 것이고요. 혜인이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EC의 평면 DF 위의 정사형은 삼각형 DEF야. 맞죠? 보게 되면 지금 AEF가 여기 있어요. 보시면 AEF는 여기에요. AEF. 그쵸? 여기인 건데, 보시면 평면 DF 위도의 정사형이에요. 그쵸? 그럼 볼게요. 점 E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점 F도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럼 점 A가 점 D로 움직여야겠죠. 그쵸? 따라서 움직여주게 되면 평면 DEF가 된다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했겠죠? 정답은 은영이, 혜인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민지가 틀린 설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궤가 같이 밑면의 지름기가 9이고 높이가 12인 원기둥에서요. 선분 AB 밑면의 정사형은 밑면 지름 AC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선분 AB, AC 이런 각의 크기를 세타할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사실 별거 없어요. 문제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뭐 중3 문제여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결국 피타고라스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을 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이게 왜 또 90도죠. 그쵸? 왜? 밑면에 수직이 돼도 그림자 내렸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보세요. 3 곱하기 3이죠? 얘는요 3 곱하기 4잖아요. 그쵸? 그럼 3대 4대 5. 그럼 얘는 얼마? 3 곱하기 5가 되겠네요. 따라서. 그쵸? 그러면 결국 이거 15가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15분의 9 해가 정답 얼마? 5분의 3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 알파 위에 한 변에 이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정삼각형의 평면 베타의 정사형의 2분의 루트 6일 때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결국 뭐 구하는 문제? 세타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결국 뭐 이용하는 문제? 구, 코신. 그렇죠. 자, 결국 우리가 구하고는 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이거죠.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정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쵸, 9예요, 9. 9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면 베타의 정사형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에요, 신. 그쵸? 다 했죠. 결국 4분의 루트 3 곱하기 2의 제곱은요. 그리고 2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된다? 그쵸? 2분의 루트 6 되겠죠? 이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6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인가요? 그쵸? 세타 맵도 45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자, 마지막 문제 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평면 알파 위에 직사각형 F의 평면 베타 위의 성찰 F 프라임이 나타낸 것이다. 두 평면 알파 베타에 있는 각의 크기가 세타이고요. 두 도형 둘레의 길이가 L, L 프라임을 했을 때 다음 문의 답해보다 나와 있습니다. 세타가 60도일 때요. L과 L 프라임 값을 각각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볼게요. L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L은 뭐냐면 지금 결국 F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맞나요? 자, 그러면 F 볼게요. 요 사각형이에요. 근데 사실 얘는 뭐 구할 것도 없죠. 왜? 이미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다? 그쵸? 2 곱하기 1 더하기 2가 되어가지고요. 얼마? 얘는 6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에서는 n은 6이 되는 것이고요. 자, F3 굳이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요, 길이하고 넓이에 대한 정상을 배웠어요. 그쵸? 그럼 F3도 그러면 과연 정상 성립할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일단 사실 보시면 사실 여기서 일단은요, 요 선분은요,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2에서 결국 이거 쭉 연장해 볼게요. 쭉 연장해 주게 되면 이렇게 연장해 줄게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한 요 길을 제가 x라고 두게 되면 어떤 거? 2분의 x가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예요. 그쵸? 근데 세타가 지금 60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x가 결국 1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얘는 일단 1이 두 개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여기요. 1이요. 잘 보세요. 요 길이는요. 이렇게 써볼게요. 요 길이는요. 코사인과 연관이 있나요? 없어요. 어차피 정사형 내려봤자 그냥 똑같이 몇 도예요? 그냥 똑같아요. 그쵸? 따라서 얘는 정상과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정상을 내었을 때 지금 보시면 그대로기 때문에 사실 요 같은 경우 각도가 0도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쵸? 따라서 요 같은 경우에는 결국 1이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이게 그냥 1인 거예요. 따라서 1이 몇 개? 2개와 정답 얼마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되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L 코사인 세타 얼마죠? L 코사인 세타? 6 곱하기 코사인 60도거든요. 얼마다? 6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3이요. 값이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게 되면 뭔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즉 선분과 선분이 이루는 각이 평면이 이루는 각 같으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선분과 이 선분이 이루는 각이요 지금 평면이 이루는 각하고 다르죠. 그럴 경우에는 바로 정상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당연히 넓이는 성립해요. 넓이는 성립하지만 둘레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정상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상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요, 많이 어려워하시고 실제 이제 문제에서 페이크 좀 많이 칩니다. 사실 요거 같은 경우 지금 문제에서 많이 페이크 치는 정도는 아닌데요. 실제 대단한 문제 쪽에 가시면요, 이 정상을 가지고 좀 페이크를 쳐가지고 이제 값을 잘못 구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 교과서의 정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길이와 넓이 관계까지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 네, 문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공간도형의 개념 총 3시간 동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길었죠. 그렇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공간도형 자체가 워낙 어려운 개념이 많습니다. 실제 아마 중1 때도 계속 배우셨을 텐데요. 이제 특히 이제 요 기하 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3D를 관찰하고 이것도 2D도 옮겼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연습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게 체득이 돼가지고요. 반드시 언젠가 좀 잘하게 될 거니까요. 시험 전이야. 아직 시험 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 충분히 하셔가지고 잘 여러분들 것을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 이제 중단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문제 수가 총 8문제 정도 됩니다. 문제가 좀 뒤와서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서 좀 고민해보시고요. 안 풀려도 괜찮아요. 말씀드렸지, 안 풀려도 괜찮으니까 한 번만 꼭 고민해보고 나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중단원 연습 문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